오늘 이 시간에는 상강격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강격. 여러분, 상자가 이 상하상자죠. 상하상자입니다. 이 관자는 벼슬관자고, 그 먼저 그 상관이란 글자 그대로 상관은 상하상자와 벼슬관자로 성립이 되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벼슬, 즉 관성을 상하게 함으로 상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 관성을 직장을 보게 되는데, 상관은 직장을 극하는 십성이므로 좋은 신호로 보지를 사실 않습니다. 자, 그러나 상관생자의 재성을 생하는 이름이고, 관성태왕할 때는 관성을 억제함으로써 사주가 맑아지는 것이 이 사주 구성을 잘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 자체가 글자 그대로 보면은 관성을 상하게 하는 그런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은 그야말로 관 그대로고, 또한 직장도 포함이 되는데, 그 관성을 극하다 보니까 아주 그 나쁜 십성으로 이 간주가 되는데, 관성이 태왕할 때는 이 상관이 그야말로 천금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상관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상관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상관의 속성을 보면은 총명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다예다능하고, 성견지명도 있으며, 또한 재주, 활동능력, 의식, 진로 등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교만불손하고, 경쟁을 또한 좋아하고, 실근, 방해, 소송 등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 상당히 생재하는 재원기본이 되면서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성을 쳐다 보니까 그 교만불손하고 경쟁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면을 그 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또한 총명하고 영리한 반면에 사람을 얕보고 제압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로 내심은 비록 온정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다 하더라도 장깨가 능하고 동작이 민첩하나 타인의 방해로 오해와 비방을 초래하기 쉬우며 세일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이 소송 등을 당하기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나름의 좋은 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관성이 약하고 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십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상관은 아생자로서 일간과 음양이 달라 에너지 소모를 식신보다는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식신처럼 적당선에서 에너지를 소모한 후 의식을 풍족하게 하는 반면, 그 소모력이 과도하여 조금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기술합니다. 때문에 이 상관은 식신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은 넘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 그 아집관 말이죠. 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다하게 억제하다 보니까 이 조세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요, 상간의 이 육체를 보게 되면은, 자, 상간의 육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남명에는 조모에 해당합니다. 조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장모에도 해당하고, 역시 첩에 모도 됩니다. 장모면은 첩에 모도 역시 장모죠. 장모 세일인데 이 식신과 공이 역시 장모도 되고 첩에 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를 보고, 그 다음에 또한 사이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사이까지는 뭐 두더라도 우선에 그 조모는 그렇습니다. 나의 편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모에 해당하고, 장모나 첩의 모는 나의 재성이 여러분 처가 됩니다. 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처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장모죠. 그래서 편처든 정처든 간에 그 처를 생한 것이 상관이다 보니까 장모, 첩의 모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모 하는 것이 장모로서의 자격이 안 주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모 서열인데, 그렇죠? 그래서 첩의 모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는 나의 관성이죠. 나의 관성이 자식이니까 자식에서 볼 때의 관성이 상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성이 자식이니까 관성이 상관이니까. 그 다음에 여명에는 이것이 바로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녀에 해당하고요. 자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역시 조모에 해당하죠. 자, 외조부는 차치하고, 우선 자녀는 내가 직접 생하기 때문에 역시 자녀는 제일 먼저 여명사주에 식상을 볼 때 자식과 관련지어서 항상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에는요, 또 한 가지 식상의 과다 여부, 그 다음에 관성의 과다 여부, 이것을 항상 중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관성이 약해 있는데 식상이 너무 과하게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차피 식상 자체가 많은 식상이 관성은 극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 내지 또한 해로가 불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에 재성이 통관상생하지 않는 한 식상이 왕하다 보게 되면은 관성을 극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과 일찍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살다가도 해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이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모는 역시 남녀 공이 말이죠. 나의 아버지가 편제이다 보니까 편제를 아버지를 생한 것이 바로 상관이다 보니까 역시 조모에 해당이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간의 운의 질로 보면은, 여러분, 상간의 운질, 그렇습니다. 사주에, 즉 주중에 상관이 많고 정관이 없으면은 아신을 관제하는 자가 없으므로,
자, 사주 중에 상관이 많고 정관이 없으면은 아신을 관자하는 자가 없으므로 무한정 길을 슬기하여 발이 표출되므로 관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고 눈빛이 예리하다. 이렇게 상학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극해오는 관성이 있음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면에서 조신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서 설기만 심하고 이 식상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소위 아망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주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광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고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주가 이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주를 나름대로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주가 비겁이 많겠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상관이 많겠네.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한 역으로 말이죠. 사주를 감명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요렇게 생겼지요. 그렇게 또한 사람의 이 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공부가 되게 되면은 그렇게 유출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딱 보면은 당신은 보니까 비겁이 틀림없이 많겠네. 그리고 말을 몇 마디 건네보다 보게 되면은 그 답이 쉽게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상관은 재예가 있고 음악을 즐기나 그 인품은 무관으로 관제하는 자가 없어 무법천재와 같이 거만하고 교만하여 자유가 방종으로 흐른다. 여러한 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왕하다 보니까 겁날 것이 없죠. 관을 그대로 여지없이 극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거만하고 교만하면서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그러한 성격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자에게는 반항하고 약자는 돕는 의협심과 동정심이 많다. 솔직한 성격에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요, 강한 자에게는 뭔가 이 반항하는 이러한 자 반항심도 많고 약자를 돕는 이러한 의협심도 있고 한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게 되면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사회하고는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관을 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주는 나름대로 프리랜서가 최고로 적합하다. 기자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이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이 근본적으로 항상 오래 말이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저절로 발생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허영심이 많아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사치스럽다. 모방과 창조력이 우수하나 대체로 말이 많다. 이것이 나름대로 말이죠. 좋게 보게 되면은 조금 멋져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허영심은 어찌 보면은 외화내허가 되겠죠. 그죠? 허영심 하는 것이 속은 사실은
텅텅 비어가 있는데 밖으로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자 하고 말이죠. 이런 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창조력이 있고 이러한 우수한 면이 있지만은 말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상가는 여러분 설기를 하는 거죠. 설기. 식상 자체가 설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또한 말의 실수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화가 말로 인해서 화를 내가 자초하는 말이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구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도 쓸데없이 내가 말이 많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좋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대로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관경을 취하는 법인데요. 상관경을 취하는 법. 상관경을 취하는 법. 그렇습니다. 상관경은 내격에 속하면서도 단지 원령의 지장간 투간으로만 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 말고도 그 범위가 넓어서 연, 월, 실을 막론하고 상관격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상관격이 구성되는 조건도 넓지만 그것 못지않게 상관격의 변화도 천태만상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물론 상관격이 내격이 맞습니다. 내격이 맞으면서도 상관격이 취해지는 방법, 성격이 되는 그 방법이 사주를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이 상관격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상관격은 우선 크게 나누면은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으로 나누며 그들은 서로 변하여 진상관격이 가상관격으로 변할 수가 있으며 또는 가상관격이 진상관격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관격의 변화가 이 천태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내격과 같이 월지 지장간으로 혹은 일지나 시지에 있는 지장간으로 격이 취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진상관격이 되었는데 이 진상관격이 전체적으로 사주의 삼합과 육합이 되면서 혹은 형충이 되면서 가상관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원래는 가상관격이었는데 진상관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